모두가 기다리던 2023년이 벌써 3월이 저물어 가고 있죠. 봄 기운도 이제 물씬 이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제 이쯤 꿈틀꿈틀 이렇게 두근두근 설렘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토록 2023년 봄을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네, 바로 2023년 아시아 퍼시픽 컨벤션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코리아, 한국,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2025년에 제가 첫 컨벤션을 싱가포르에서 AP 컨벤션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이제 컨벤션을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기대 이상이었고 정말 다른 세상이었고 유산화에 대한 그 확신과 비전을 제대로 장착하고 와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컨벤션이 열린다고 하니까 저는 정말 감격스럽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리더님들께서 컨벤션이 처음이시고 아직 컨벤션을 경험해보지 못한 리더님들께서는 도대체 컨벤션이 뭔데, 어떤 자리인데, 왜 가야 하는데, 내가 가도 되나? 나 아직 신규인데? 나 아직 쉐어러인데? 나 아직 골드 아닌데? 그저 어린이날인데?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컨벤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반드시 기필코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주실 특별 게스트 세 분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한번 모셔볼게요. 허현정 골드님, 네, 이효진 루비님, 이리나 루비님, 어서 오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너무나 멋진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제가 이쯤에서 서론을 줄이고 바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컨벤션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자, 리더님들께서는 컨벤션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자, 먼저 허현정 골드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허현정입니다. 저도 처음에 컨벤션 이제 가자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컨벤션이 뭔데? 라는 질문을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컨벤션 아시아권 유산화 사업을 하시는 리더님들이 다 모여서 회사의 비전을 보는 행사다. 사업으로 성장하려면 가봐야 한다라는 말과 그리고 컨벤션 후에 또 여행이 있다라는 얘기에 일석이조겠네 라고 하면서 쉽게 오케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진짜로 탄탄한 회사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 한번 가보지 뭐 라는 큰 어려움 없이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효진 루비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호진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사실 좀 했었고, 또 가려면 이게 해외다 보니까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도 비용이고, 컨벤션을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또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일이어서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시스템에서 다들 유산화로 성공하신 분들이 하나같이 컨벤션에 다녀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비전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씩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의 이제 카카오 톡 푸사하고 카카오 스토리 컨벤션 사진들을 조금 찾아보면서 컨벤션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감을 조금 잡기 시작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미국 컨벤션은 저한테 너무 멀게 느껴졌는데 싱가포르에 이제 아시아 컨벤션을 제가 처음으로 갔다 왔었는데 아시아라는 그런 국가는 조금 미국보다는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고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제가 또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일정 후에 컨벤션 일정 후에 이제 여행 스케줄이 있다라고 해서 그것도 상당히 저도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도전해 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리나 루비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유산화 사인을 하고 실은 이제 톡방에 가장 먼저 초대되었을 때 그때가 한참 미국 컨벤션을 이제 다 티켓팅이 완료가 되고 미국 컨벤션에 대한 내용들이 막 공지가 올라올 때였어요.
그래서 그곳이 뭘 하는 곳인지 그때 너무 궁금했고, 바로 티켓팅을 궁금했고, 그때 가면 회사를 직접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급하게 티켓팅을 할 수 있냐고 먼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그때 티켓팅을 해서 컨벤션을 처음 참석을 했었던 거고, 그때 갔다 오면서 제가 유선화 회사에 대한 엄청난 믿음과 신뢰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8년도에 미국 컨벤션을 경험하고 19년도에 아시아 컨벤션이 바로 연이어서 열렸을 때는 단 한 번도 내가 이걸 가야 하는 곳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 미국 컨벤션에서 이미 엄청난 이 회사의 믿음과 신뢰가 이미 쌓여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는 당연히 AP 컨벤션은 가는 거야 라고 답정너처럼 그렇게 티켓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컨벤션을 처음 들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세미나야 뭐야 이 정도의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겪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안시아스 교수님께서 딱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가 먼저 보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전달이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바로 그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 분의 리더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확신 있는 비전을 전달하고픈 마음에 이렇게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가보기로는 결단을 했잖아요. 결심을 했는데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각자의 다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가고자 결단했는지, 그리고 처음 컨벤션 참석하셨을 때 직급은 또 어떻게 되셨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리나 루비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때 아이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한 5살, 6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컨벤션을 갈 때도 그랬고, AP 컨벤션을 갈 때도 그랬고, 당연히 이거는 내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겼었어요. 맡기고, 저는 미국 컨벤션도, AP 컨벤션도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사실은 미국 컨벤션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육아를 도와줄 수 있었지만, 이번에 그 AP 컨벤션을 갈 때 제가 남편이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미국 컨벤션을 갔다 오고 나니까 이 회사가 정말 남들의 선입견에 보이는 그저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 엄청난 가치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랑 함께 여행하듯 다녀올 수 있었고, 그때 갔을 때는 직급자, 이제 성장하신 분들이 한국의 태극기를 들고 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 제 직급이 실버였더라고요. 그래서 나 반드시 다음 컨벤션 무대에는 내가 저 자리에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들고 서고 싶다는 강한 동기부여를 얻고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그때 저는 지인이 없었고 낯도 엄청 많이 가리고 모두 다 낯가리는 사람들과 한 팀이 돼서 AP 컨벤션을 누리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함께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골든님, 루비님 그 이상으로 성장이 되어 있어서 이만큼 확실한 비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허연정 골드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 처음에 아시아 컨벤션 처음 참가했을 때 직급이 빌리버였던 것 같아요. 사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AP 컨벤션 가자고 했을 때 그냥 오케이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가고자 한 결단은 되게 빨랐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내가 가고 싶으니까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신랑한테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아이를 봐주고 있는 저희 친정 엄마한테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오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가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신랑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2 아이를 낳고 고생했으니 나 여행 보내줘. 그래가지고
컨벤션을 갔다 왔고, 그리고 친정 엄마는 아이를 봐주고 있는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이제 내가 이러한 곳에 가보고 싶다, 가서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허락을 받고 이렇게 갔다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여서 제일 바쁜 5월이요. 저의 전 직장이 5월이 제일 바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냥 내려놓고 내 욕심만 좀 챙겨보자. 그래서 5월에 휴가를 내고서는 컨벤션을 다녀왔던 것 같아요. 네, 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효진 누님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당시에 제 직급이 퓨처빌더 정도였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컨벤션을 사실은 가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암투병 중이셨거든요. 그리고 또 항암 중이셨고, 돌볼 사람은 사실 저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때 첫째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둘째는 갓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엄마 손이 너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이제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상황에 제가 진짜 컨벤션을 간다고 하기에는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누가 유산화를 저한테 먼저 알려준 게 아니고 제가 원해서 소개를 받았고 유산화를 들었을 때 권리소득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이제 들었었기 때문에 컨벤션에 꼭 가고 싶었고 내가 보고 확신을 가져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상황도 안 됐지만 경제적으로도 정말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장기 할부로 티켓을 먼저 이렇게 끊었던 것 같아요. 단체 신청을 할 때. 그리고 일단 지르고 나니까 아까 허현정 골든 얘기하신 것처럼 방법이 찾아지고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어렵게 얘기를 꺼냈고 첫째한테 둘째 아이 픽업을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부탁을 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 집으로 가서 미리 예약해가지고 배달된 반찬으로 저녁 식사하게 했고 사실 너무너무 죄송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아프신 엄마한테 아이들을 부탁을 하고 제가 다녀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이제 바쁜 남편한테 겨우 사정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좀 케어해달라고 했었고요. 가족들은 이런 상황에 꼭 가야 되냐 이런 반응이었지만 성공을 하려면 꼭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강행군을 했었고 저의 의지와 간절함이 통했는지 엄마와 가족들이 다행히 아이들 어디 아프지 않고 엄마도 크게 어디가 힘드시지 않고 큰 문제 없이 그 기간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힘든 상황에 내가 가는 만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다 각자의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강력한 대가 지불을 하시고 컨벤션에 참석을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 더 성공에 가까워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네, 들어보시니까 상황이 정말 그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분들께서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지라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 지불이 필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한데 그 아이들을 놔두고 가야 하고 아이들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부모님께 부탁을 드려야 되고 심지어 이효진 누비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이제 편찮으신 상황까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마음이나 노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대가 지불을 하고 투자를 하시고 다녀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들 공감하시나요? 네, 우리 대가 지불해요. 네. 자, 합숙이 또 좋잖아요, 또. 그죠? 해외 합숙이 최고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일산에서 합숙을 하는 건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어쨌든, 네. 그리고 이렇게 문화라는 건 그 회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은 내가 반드시 들어가서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직급도, 그죠? 실버, 빌리버, 퓨처빌더, 리더스가 아니셨다, 그죠? 네, 다녀오시면 다들 이렇게 리더스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렇게 말이 자꾸 하고 싶죠? 질문 드려야 되는데. 자, 세 번째. 세 번째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 볼게요. 자,
컨벤션을 이제 다녀오셨잖아요. 네, 다녀와 보시니까 느낀 점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느끼셨는지, 그리고 다녀오시고 나서 어떤 부분이 달라지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효진 루비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아시아 컨벤션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또 공은유 스폰서님이랑 이제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은유 스폰서님이랑 10년 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사업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실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서 몇 박 며칠을 한 방에서 이제 둘이서만 있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어색했었고, 또 다른 형제 라인 리더님들과 또 잘 모르는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다 너무 낯설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이제 좀 괜찮은 척 하면서 참석을 했지만 뭔가 컨벤션을 주도적으로 제가 참석한다기보다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줄줄 따라다녔던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업 초기라서 스폰서님이 그때 저를 하나부터 열까지 굉장히 많이 챙겨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일단 제일 좋았던 건 마이런 헨츠 박사님을 직접 만날 수 있었어요. 거기서.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게 좋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유산화의 리더분들의 노하우를 직접 들으면서 배울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축제같이 놀면서 즐기는 컨벤션이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김경래 스폰서님, 다 이렇게 안시안 스폰서님 같이 막 춤추고 즐기면서 그런 컨벤션을 했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 개인적으로 사실 가장 좋았던 시간은 다 좋았지만 컨벤션이 끝나고 호텔 룸에서 저희 같은 그룹의 좀 높은 직급 리더님들과 이제 다른 라인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 라인 리더님들과 애프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루비님들이셨어요. 예. 저랑 지금 이제 같은 직급이신데 그때는 그분들이 진짜 하늘처럼 높아 보였어요. 저는 퓨처 빌더였으니까. 근데 그 시간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녁 때 밤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이렇게 진솔한 유산화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 시간이 유산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임팩트 그리고 큰 비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 녹음을 했었던 거를 제가 지금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설레임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큰 그런 비전들과 임팩트를 경험했고 또 달라진 점은 제가 이제 함께 다녀오면서 스폰서님이랑 우리 형제라인 리더님들이랑 아까 합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해외 합숙이 정말 너무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해지는 거 그게 너무 좋았고 이 사업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 스폰서님이랑 현지 라인들이랑 잘 지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컨벤션에서 누리는 굉장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때 저희 공은유 스폰서님이 막 골드 승급을 이제 하셔가지고 컨벤션에서 트로피를 받았어요. 퍼레이드는 못 하셨고 그때 이제 트로피를 받았는데 그 축하받는 모습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꼭 성장해서 저렇게 트로피도 받고 저렇게 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유산화라는 회사가 글로벌 회사가 맞구나.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커지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드나 루비님 나와주세요. 네, 그 미국 컨벤션을 다녀와서 그 뜨겁던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였어요. 실은 제가 컨벤션을 가야겠다고 마음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를 검토하고 싶었어요. 뭔가 가서 노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전혀 모르던 정말 일말의 인연도 없었던 사람들과 나는 갑자기 미국 티켓팅을 요청을 하게 됐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미국 컨벤션 또 AP 컨벤션을 가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빌더인데도 빌리버인데도 I love 유산화를 외치는 거예요. 현장에서. 자기는 유산화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대요. 근데 그분들의 타이틀이 골드 루비 다이아몬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도대체 이 회사가 주는 어떤 그 따뜻함과 큰 비전 때문에 이들이 I love 유산화를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지 좀 의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서 물론 회사를 검토하고 그 안에 기술력이 정말 남다르구나라는 거를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해서 검증하기에도 너무나 귀하고 저에게는 꼭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사실 그들이 문화 안에서 사람과 사람으로 엮어서 품어내는 그 향기로움이 사실은 더 감동스러웠어요. 단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직장에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사람에서 향기가 난다라고 느껴본 적이 없는데 정말 쉐어러부터 빌리버부터 다양한 직급들이 직급에 대한 타이틀을 떼어놓고 정말 하나 되어서 이렇게 어우러지는 모습,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더불어서 제가 그때 이제 신랑과 같이 갔기 때문에 저는 신혼여행 다녀오듯이 갔다 왔던 거,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그 패널 강의를 준비하면서 예전 사진들을 보게 됐었어요. 근데 여전히 그때도 우리 김경래 스폰서님은 크랩을 아주 맛있게 드시고 계셨다는 거, 정말 먹는 사진에서는 우리 스폰서님이 빠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정말 너무나 낯선 공간이었지만 사실 함께하는 분들이 너무 따뜻했던 시간들, 그래서 다시 제가 돌아와서 유산화를 비전을 전달할 때 이 회사가 가져다주는 그 따뜻한, 사람이 가져다주는 그 따뜻한 문화를 이 유산화의 그냥 보상 플랜이나 제품을 단순히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는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게 저에게는 다녀오고 나서의 가장 큰 달라진 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허연정 골드님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에는 컨벤션이 알지 못하는 접해보지 못했던 문화를 경험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대는 없었는데, 가보니까 컨벤션 행사는 너무나도 즐거운 행사였어요. 제가 생각했던 그림과도 너무 다른 축제였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봤을 때, 이 회사 진짜 돈 많은 회사구나. 정말 탄탄한 회사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회사도 그렇게 큰 회사인데 너무 비교가 된다라는 생각들과, 그리고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직원들한테 주는 혜택을 어떻게 해서든 줄여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면, 유산화는 어떻게든 사업자들에게 물질적이든 그리고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감정적으로든 많이 준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또 그곳에서 만났던 여러 나라의 모든 리더님들이 저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목표로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죠. 우리가 컨벤션을 지금 마치 다녀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컨벤션에서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오셨는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이호진 루비님이 그때 이제 05년 ML님이랑 별로 친하지 않았다는 걸 모르고 방을 그렇게 짜들여서 지금에 와서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방 같이 배정해드려도 괜찮죠?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직 파트너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계신 리더님들께서도 파트너분들이 뭐 많으셔서 컨벤션을 다녀오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트너분이 안 계실 때 컨벤션을 경험하시는 게 최고의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전히 컨벤션에 집중하실 수 있어요. 최고입니다. 그래서 파트너가 아직 없다, 내가 함께할 파트너가 없다라고 알고 생각하시는 리더님들께서는 지금이 최고의 내가 컨벤션을 즐길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컨벤션을 여러 번 다녀왔지만 다녀올 때마다 느끼는 게 진짜 이 아까 회사 스케일 말씀하셨잖아요. 이 회사의 스케일이 엄청나다는 것과 그런 것들이 되게 자랑스럽고, 그리고 임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전에는 뭐 제품과 사업을 얘기했다고 하면은 컨벤션을 다녀오고 나면 이 회사에 대한 예사심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유산화는 감동입니다. 유산화는 뭐 사랑입니다. 유산화는 뭐 패밀리, 뭐 유산화는 가족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컨벤션을 다녀오시면 진짜 그런 것들이 여기서부터 저기 장에서부터 더 내려갈까요? 발바닥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진짜 우리는 가족이고 유산화는 감동이고 사랑이라는 걸 제대로 느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이 또 길었죠?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드디어 드려볼게요. 자, 컨벤션을 꼭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 듣고 계신 우리 퍼플 오션 리더님들께 컨벤션을 이래서 반드시 가야 합니다. 라는 것과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연정 골드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퍼플오션 리더님들한테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산화로 돈을 버는 사업자라면, 그리고 유산화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라면 회사에서 하는 이 컨벤션을 참석하지 않는다? 이거는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올해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한금 연휴 같은 시간 가족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5월 5일은요, 올해가 아니어도 내년에도 옵니다. 리더님들 올해 유산화로 집중하셔서 2023년 5월 5일날 컨벤션을 통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2024년도에 내가 목표한 바가 이루어진 후에 5월 5일 내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우리 가족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결과가 더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2023년 아시아 컨벤션에서 우리 안시안 스폰서님이 스피커로 무대에 오르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 스피커로 무대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한국 지사에서 안시안 다이아몬드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스피커 이렇게 강의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 본사에서 이제 각 세계 리더님들한테 컨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무대에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퍼플오션 대표이신 안시안 스폰서님이 그 자리에 서시게 되는데, 퍼플오션 리더님들 스폰서님을 위해서라도 그곳에 참여하셔서 응원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2가지를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 내년에 우리의 달라진 모습으로 엄마로서 아이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안시안 스폰서님의 응원을 위해서라도 이번 아시아 컨벤션에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님들 빨리 스폰서님한테 티켓팅 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다음 이효진 루비님 부탁드릴게요. 제가 아시아 컨벤션에 갔을 때 박청자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본사 로컬은 일주일의 에너지를 받고, 1박 세미나는 한 달의 에너지를 받고, 컨벤션은 1년의 에너지를 받는다고. 그래서 반드시 컨벤션에서 수많은 리더들과 성공자들에게 1년의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장 큰 에너지를 받아야, 그죠?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성장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컨벤션에 갔을 때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폰서님들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김경래 스폰서님은 이제 여러 번 오셨었기 때문에 크게 감흥이 없고 좀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치만 저는 처음이지만 너무 그 시간에 여러 번 다녀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동안 참 힘드셨을 텐데 이 시간을 잘 견뎌오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스폰서님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잘 견뎌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컨벤션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파트너가 없으시더라도 나중에 이런 얘기 듣고 싶다면 어때요? 컨벤션에 꼭 참석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벤션에 참여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돈도 환경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주도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리더님들 1년의 에너지를 가득 받으면서 성장하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컨벤션의 자리에 꼭 참석하시는 퍼플 리더님들이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르나 루비님 나와주세요. 네, 유산화를 여러분들은 얼마나 확신하시나요? 저도 유산화에 대한 확신이 이 컨벤션을 통해서 단단하게 굳혀졌다라고 확언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컨벤션은요, 단순히 회사를 보고 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또 이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신뢰,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등을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컨벤션은 제가 신랑과 예전에도 함께 하게 되었고, 그때 함께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들어갔던 비용을 대충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 한 400에서 500 정도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적은 비용이 아니었지만 저희 인생에서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1년 12개월 나눈다고 해도 우리 오토 정도 돌리는 비용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시아 컨벤션, 우리 한국인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혜와 특권이죠. 10%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뜨거운 현장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리얼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에도 성지은 리더님과 함께 성지은 리더님이 휴무를 내서 아시아 컨벤션을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가슴 뜨겁고 또 이렇게 아시아 컨벤션의 스피커 이런 것들을 우리 스폰서님 또 패널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내가 정말 성장해서 아시아 컨벤션에 가고 싶었는데 나 정말 태극기 날리고 싶었고 내가 그 실버 디렉터일 때 다이아몬드님들과 사진 찍으면서 나 진짜 저 자리에 함께하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간절히 소망했는데 지금에서야 그 꿈을 이루고 태극기를 한 번 더 휘날릴 수 있다라는 거에 다시 한번 내가 잘 해냈구나, 나 잘 해내왔구나라고 스스로에게도 칭찬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 컨벤션이 하나의 점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기회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아주 귀한 투자였다는 것을 분명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분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이거 뭐 퍼포레이션 줌 미팅이 아니라 우리 지금 AP 컨벤션 현장에서 또 패널 강의를 듣는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좋죠. 네, 컨벤션에 가시면 이런 강의들을 마음껏 아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세 분의 얘기를 좀 종합해 보자면 나는 이상한 사람인가 정상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고요. 허현정 골드님 말씀처럼. 그리고 나는 정말 이번 생은 퍼포레이션이 맞는가? 우리 안시아스 보조님께서 스피커로 서시는데 거기서 내가 같이 현장에서 박수를 드리면서 응원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기다리는 건 어린이날이 아니죠. 어린이날에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올해 어린이날보다 사실 뭐 내년, 3년 뒤 그렇게 되면은 매일매일 바라는 게 더 많아집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시간을 투자해야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누리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왠지 오늘 저를 이제 까는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뭐 크렘 얘기에 뭐 감흥이 없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네. 아무튼, 네, 그런 미담도 감사드리고요. 자, 결국은 주도적인 마인드, 그죠? 우리 사업이잖아요. 나의 사업이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나부터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에 대한 확신을 장착하시고, 함께 하고픈 분들에게 내가 직접 본 것을 이렇게 레이저 눈빛을 쏘면서 전달하신다고 한다면 이분들처럼, 그죠? 사업 성장을 아니할 수 없겠죠. 반드시 성장하시라는 학원을 저도 드립니다. 가장 그렇게 우리가 비전과 확신을 장착할 수 있는 확실하고 빠른 자리가 바로 컨벤션입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네, 한국, 코리아, 경기도, 일산, 킨텍스, 그죠? 미국도 아니고, 싱가포르도 아니고, 비용도 4,500이 아닌 그것의 10%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용으로 가실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시간도, 소중한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비용도 완전 득템인 AP 컨벤션이 바로 한국인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득템 컨벤션이 이번에 5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모두 함께 하실 거죠? 네, 자, 모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그날 다 같이 현장에서 멋지게 함께 그 비전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별 진행을 이제 그만 맡고 싶은 루비 디렉터 김경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